안녕하십니까. 합격신학 국어 양철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전문학 일동장류가 신쿵명강 123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편은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일정 부분을 잘라서 가사작품의 특성 및 일동장류가의 내용 분석하는 강의입니다. 좀 길다 싶으면 중간에 한번 끌어 일부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문학 작품 속에서는 일단 갈래의 특성을 파악하고 작품을 학습하시는 게 무엇보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글을 아시다시피 가사죠. 가사 장르의 특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운문적 요소와 산문적 요소가 동시에 가미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운문적 요소란 것은 3, 4조, 또 얘기합니다. 4, 4조 음수율과 사음보 연속체란 거죠. 자, 이건 수업 시간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형식적인 요소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신다면 아무래도 문제를 풀 때 빠르게 전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선지, 2번 선지 이런 데서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출제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우문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조를 보기에 나타냅니다. 시조도 사음보랑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중 형식적 공통성을 묻는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 나올 수도 있죠. 시조도 사음보다. 그렇게 되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요런 갈래적 특성 하나 하고요. 다음에 작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일동장류가는 일본을 여행한 기행 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행가사. 자, 기행가사는 국내 기행가사로 가장 대표적인 게 관동별곡 아닙니까? 관동별곡. 이 관동별곡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향후에 좀 다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 연행가 이런 작품들. 연행가는 이제 연경, 즉 중국을 여행했다 오는 거고요. 일동장류가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을 갔다 오는 거죠. 자, 이런 기행 해외 쪽으로 갔다 오는 가사들의 특성은 뭐겠습니까?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고 오는 거다.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고 온다. 특히 일본 여행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일본을 상당히 좀 얕잡아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좀 약간 미개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기행가사란 점을 토대로 본다면 여정도 있을 거고 견문도 있을 거고 감상도 있겠죠. 기행문의 특성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서 좀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작품 강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갑니다. 장풍에 돛을 달아 육선이 함께 떠나. 자, 장풍에 돛을 달아 육선이 함께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풍은 큰 바람 이 정도로 되겠죠. 강한 바람 이런 바람 되겠고요. 육선이라는 것은 6척의 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선, 6척의 배. 이 선자는 선상단 할 때도 잠깐 봤었죠. 6척의 배를 함께 떠나는 건 장비를 싣거나 다양한 짐을 싣고 가는 배들이 함께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6척의 배 같이 떠났던 모양입니다. 사면과 군악솔의 산에 진동하니. 사면은 현악기가 3개 있는 검은고 이런 거겠죠. 검은고나 아쟁 이런 거 그죠? 군악솔이 산해를 진동하니. 그러니까 상당히 장엄한 행렬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산과 바다가 진동한다라는 과장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과장법을 사용해서 어떤 사신의 전별이 상당히 장엄하다. 장엄한 사신의 기별을 전별을 하고, 전별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을 마중 나와서 이별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물속의 어령들, 실제 용어는 아니죠. 물고기죠. 물고기들이 응당이 놀라도다. 진동하니까. 해구를 얼핏나서 5, 6도를 뒤지고, 5, 6도 부산에서 보면 이렇게 섬이 있는데 5개 또는 6개를 보인답니다. 날씨가 맑으면 5개, 6개 이렇게 왔다 갔다 보인다고 그러죠. 섬 이름이죠. 뒤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창망하다. 자, 요 내용은 지금 배가 출항했죠. 출항해서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는 건데 야색은 뭐 밤 풍경, 그죠? 밤 풍경이 창만하다, 멀게 느껴진다는 얘기, 아득하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일단 배가 출항해서 바다를 쭉 나가서 이렇게 돌아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가면서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좀 이따가 문제에서 잠깐 다루겠지만 이게 정지해서 보라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 배고 연해 변진 각 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뵐만하다. 자, 혹시 아직도 이게 읽는 것이 조금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제가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고전문학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전문학을 읽을 때는 현대국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아자죠. 이 아래아자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 아래아자, 그죠? 아래아자는 첫 번째 음절, 첫 번째 음절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를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음절에서는 어떻게 되면 두 번째 음절에서는 물론 두 번째 이상 음절입니다. 이 넘어가면 하시면 됩니다. 이 고유어의 얘기고요. 단 복합어나 한자어는 어떻게 됩니까? 복합어나 한자어는 다 아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고전문학 할 때 아래아자의 요거는 소래라고 읽었죠. 그죠? 이거 뭡니까? 돛을 달아. 됐어요? 이렇게 해보자. 이거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구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걸로 써볼게요. 해구 이렇게 되겠고. 이거 야색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다시죠. 예. 그리고 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두 자씩 끊어요. 연해라는 것은 이제 바다죠. 변지는 변자의 주변 변자. 진의 주변 이런 뜻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몇 가지 좀 더 메모를 해본다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아래아자의 쓰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다 제가 필기 잠깐만 좀 지우고 필기를 할까요? 지우고 다시 필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는요. 두 번째를 봐야 될 것은 자, 이때는 국외음화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외음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국외음화라든지 두음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면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디귿이나 티귿 같은 것들은 치읓이나 치읓으로 다 바꿔서 읽으시고요. 두음법칙 니은이 나와 있다. 어디요? 두음에, 즉 어두 처음에 니은이 와 있다면 음가 없애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서는 연음 또는 연철 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분철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이게. 요런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메모가 좀 여기 흰색을 하니까 좀 여기다가 쓰면 이쪽에다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병서, 어두자음군이죠. 어두자음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시옷, 기역 같으면 뒤에 거를 대표적으로 된소리 시키면 되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뒤에 걸 된소리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를 하시면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실제 그 다음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했었던 게죠. 출발했었던 게고요.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가서 그래서 잠깐 볼까요? 그 육선이 함께 출발했죠. 자, 상당히 전별식이 상당히 거대하게 치러졌고요. 그래서 이제 해구를 벗어나서 고국을 돌아보니까 어떻더라는 얘기입니까? 조그만 것밖에 안 보인다. 불빛 두어 점만 보인다. 상당히 멀리 갔다. 그렇지만 고국이 어렴풋이 보일 정도는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배방에 누워있어 신세를 생각하니. 자,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이때로서는 여행 간다는 것이 무조건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동수단이 이렇게 원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이제 도중에 해적을 만난다 여러 가지 위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세를 생각해 보니 가뜩 심란한 대자, 심란한 이유 잠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심란할 수밖에 없죠. 대풍이 일어난 일이자 큰 바람이 일어났다. 큰 바람이 일어나니 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예, 두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니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문제는 예, 맞죠? 근데 이게 이제 당시 7중성 형태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바뀌겠죠? 두 번째 거는 가뜩 이렇게 되죠. 오늘날은 이게 없어지죠. 가뜩 이렇게 되죠. 태상 갓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은 자, 이거 두 가지를 한 건 아닙니다. 자, 이거 뭐가 좀 거듭적 형태가 나타난 거죠. 지금 현재는. 자, 다시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남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성남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이것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남물결, 물결을 보고 성 나온다라고 해서 뭐 인법도 되겠죠. 천지, 이거 뭐 구교마 천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욱하니 커나큰 망곡주가 나무니 붙이듯. 자, 망곡주일이 되는데 이거는 따로 있지요. 주 플러스 2예요. 주는 배를 얘기하는 거죠. 아주 큰 배죠. 그러니까 망곡을 실을 만큼 큰 배.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가 마치 나뭇잎 붙이듯. 나무는 뭐예요? 나무죠. 나뭇잎 붙이듯 나뭇잎이 바람에 비치듯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뭇잎은 보조관념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큰 배가 바람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나뭇잎 붙이듯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주 기상이 안 좋군요. 하늘에 올라다가 디암에 나려지니. 디암은 땅끝, 땅, 움푹 파인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가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뭡니까? 지금 바다 위 풍경입니다. 바다 위인데 어떻단 얘기입니까? 상당히 날씨가 좋지 않다. 날씨가 기상이 상당히 악천후다. 악천후. 그죠? 12발 쌍돛대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뒤에 걸 된소리 합니다. 쌍돛대죠. 돛대는 지처럼. 자, 이 지라면 나무 가지를 의미합니다. 나무 가지처럼, 처로, 구겨마, 처로. 나무 가지처럼 굽어 있고, 자, 이것도 보조, 돛대가 마치 나무 가지, 실제로 나무 가지는 없어요. 이것도 안 나오고, 이것들은 없어요, 실제로는. 굽어 있고, 쉰두폭 초속 돛은 반달처럼, 돛이 마치 어떻습니까? 또 반달처럼, 이것도 실제로 있는 게 보조관념이죠. 배불렀네. 굵은 우레 찬 벼락은 등 아래 진동하고, 자, 우레와 벼락이, 우레, 이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벼락은 이렇게 안 쓰죠. 벼락은 등 아래 진동하고 성난고래. 자, 요거는 실제 고래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비유적 표현일 겁니다. 성난고래, 동안, 용, 물고기겠고, 물속에 희롱한 고래는 파도죠, 파도. 자, 파도다. 아주 거친 파도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거친 파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 올라가면 태상 같은 물결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거 다 뭐요? 파도죠. 동안용은 물속이셔 희롱하네. 방속의 요강타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요강은 오줌 누는 거 아닙니다. 이 요강은 뭐 오줌 누는 곳이 맞죠. 타구, 이 타구는 요강을 탔다는 얘기 하나 한자를 써놨죠. 가래는 어떤 침 따위를 받는 그릇입니다. 가래나 침을 받는 그릇입니다. 어쨌든 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상하 좌우 배방널은 닙닙이 우는구나. 웅웅웅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자, 전반적으로 다 악천후 상당히 상황이 풍랑을 만났다 이런 얘기죠. 풍랑을 만나서 상당히 지금 좋지 못한 상태다.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요,
울고 있다. 배방에 널리 울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해학적으로 느껴지기도 상당히 절박한데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미안합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두 번 넘어갔군요. 자, 이었고 독건을, 해 독건을, 이었고 해가 독건을, 자, 풍랑이 지나간 거죠. 지나가고 드디어 해가 독건을 장관을 하여 보세. 장관은 모두 좋은 경치를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돋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 해돋이 장관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전 문학 작품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관동별곡이나 관동별곡,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해돋이 장면이 있어요. 자, 같이 연계돼서 출제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명일기도 사실은 해 뜨는 장면 보러 가는 거죠. 그죠? 유동김 씨의 동명일기. 일어나죠. 이건 분철과점 일어나 이런 얘기죠. 발생하다, 일어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배문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어왕 장활하시고, 자, 지금 요거 보는 이제 해돋이 장면을 보고 느끼는, 야, 장활하다. 이 부분이요, 인생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어디 있을 것, 가장 좋은 구경을 하고 있다. 구경을 시켜 천지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구경 또 어디서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좋은 구경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감상이지요. 이게 뭐 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지금 풍경을 보고 그 풍경에 대한 작가의 감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만리 우주 속의 큰 물결뿐이로세 등 뒤로 돌아보니 동네, 이 부산이겠죠. 부산의 산이 눈썹 같고, 산을 눈썹에 비유한 거죠. 같고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죠? 동남을 돌아보는 바다에 가히 없어, 끝이 없어. 우아래 푸른빛이 하늘밖에 다 있다. 우아래라는 건 위아래잖아. 위아래. 그러니까 하늘과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바다죠. 바다에 푸른빛이 하늘밖에 다 있다. 맞닿아 있는 게 수평선이죠. 자,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경치 해돋는 장면을 장관이더라 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자꾸.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태풍을 만난 거잖아요. 어디로? 첫 번째로는 뭐, 그러니까 목적지, 행성지를 제대로 도착할지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 길이, 그러니까 풍랑 속의 길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크게 해석하면 우리 민족의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약간 좀 뜬금없는 얘기 같아요. 자, 어쨌든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르다. 6배 떠났는데 5배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부는 바람에 각자 불불이 흩어졌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가 물결 속에 부채만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 거. 드디어 뭐 발견한 겁니까? 안 보였던 5척의 배가 작은 돛이 보이죠? 부채만 합니다. 이것도 비유죠. 자, 배의 돛이죠. 예, 돛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채만해 보이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폭우로 들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디입니까? 자, 바다 위예요. 바다 위.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출발했겠죠. 부산에 출발해서 어디로 간 겁니까? 일본으로 가는 그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고 일출을 보게 되는 내용이었죠. 포구를 들어가며 좌우를 돌아보니, 포구는 이제 일본에 도착한 겁니다. 돌아가 좌우를 돌아보니 봉만은 뭐 산봉우리를 얘기합니다. 산봉우리가 상립하다, 뾰족하다 이런 뜻이죠. 봉만이 산봉우리를 얘기한다. 산봉우리죠. 산봉우리가
상립하다, 뾰족하여, 뭐 정도로. 뾰족하여. 착각까지 뾰족하여. 경치가 기절하다. 기절하다는 기이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기절할 정도로 기이한 모양입니다. 기이하다. 상당히 우리나라의 산 모양새는 다르겠죠. 자, 신기한 느낌이 듭니다. 자, 송삼, 둑백, 굴류, 등감, 다, 물속, 등청일세. 자, 송삼, 이 송자가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삼자는 삼나무. 그러니까 소나무, 삼나무, 뭐 이거고요. 죽백은 아시다시피 대나무 죽자죠. 백자가 뭐 잣나무, 잣나무를 얘기합니다. 자, 귤류, 귤과 유자, 귤과 유자. 자, 등감이라는 것은 감귤류를 합쳐서 부른 겁니다. 감귤류를 합쳐서 모두 등청일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등청은 이제 색깔을 얘기합니다. 등청 색깔이다. 약간 그 푸른 나무 빛깔을 띄어서 있다는 얘기죠. 외봉 여섯 놈이, 자, 이런 놈자를 또 쓰고 있는데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검도정, 이거 뭐요? 정자에 앉았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외봉이란 말은 외인 여섯 놈. 이걸 어떤 사람들은 그 일본인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에 대한 화자의 태도, 다소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죠. 일본인 여섯 놈이 검도정에 앉았구나. 인계소도하고 여기 세 집, 저기 네 집. 자, 인계란 말은 여기 따로 있죠. 인가, 즉 사람의 집이 소도하다는 것은 드물고, 사람의 집이 드물고, 여기 세 집, 저기 네 집밖에 없더라. 이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좀 밑에 있고 그랬죠. 합하여 해계되면, 이게 해다는 말은 헤아리다는 얘기죠. 헤아리다, 세다, 뭐 이런 얘기죠. 40료호 더 아니타, 몇점 없다. 집 형상이 경숭한 것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음, 뭐 없이 높아. 노적더미 같고야. 자, 요거를 우리나라의 노적더미 같다. 노적더미는 이제 길가에다 곡식을 이렇게 쌓아놓은 큰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뭐가 많아요? 비유가 많아요. 비유가. 이때 표현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면 돛을 붓에 비유한다든지, 저 앞에 가면 뭡니까? 배를 나뭇잎에 비유한다든지, 그죠? 여기도 보면 노적더미 같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일본을 돌아보면서 자꾸 어딜 떠올리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무엇과 비교하는 이런 습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유가 상당히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장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쭉 넘어가고요. 계속 진행을 못하겠고, 이 장면 마지막으로 해서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굿보는 외인들이 매히 앉아 굽어 본다. 자, 외인들이 산에 앉아서 굽어 본다는 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방문한 거잖아요. 그 중에 사나이는 머리를 깎아시되, 자, 누구를 초점하냐면 사나이의 모습입니다. 머리를 깎아시되 꼭지만 조금 남겨 고초상토 요렇게 하이 발 벗고 바디 벗고 칼 하나씩, 자, 이 연상 갑니까? 살이마다 딱 해가지고 하이 써. 자, 외녀, 자, 여기까지는 누구 얘기입니까? 사나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자, 뭐 예를 들어 머리 모양을 깎았는데 머리 모양 고추상투다, 뭐 바지 벗고 칼 하나 찼다, 열거하고 있죠.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나이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견에 해당되는 거죠. 견. 제가 문을 왜 안 쓰냐면 들은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직접 본 거니까. 문화를 보게 되는 거죠. 외녀의 치장은, 자, 외녀 이제 두 번째 대상으로 보면, 외녀의 치장들은 머리를 안 깎고 밀기름 듬뿍 발라 뒤로 이렇게 잡아매야 쪽두리 모양으로 둥글게 꾸여 있고, 그 끝은 두루 틀어 뭐 비녀를 질렀으되, 물온 노솥 귀천 하고 어뢰 빛을 꽂았구나. 빛을 꽂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요?
상관없다는 거죠. 논할 거 없이, 노소 귀천 논할 거 없이, 즉 늙으나 젊으나 다 얼레빛을 꽂고 있더라. 자, 여기까지는 남자 여자 어떤 이제 뭐 의복으로 넘어가네요. 의복을 보아하니 무읍슨, 무란 것은 동단을 얘기합니다. 무 없는 두루마기 한 동단 막은 삼의 남녀. 이거 좀 올릴까요? 동남아 삼의 남녀 없이 한 가지 똑같다. 넓고 큰 접은 띠를 이렇게 느적히 둘러시 띄고 일용범백, 여기인가요? 일용범백 온갖 것은 가슴 속에 다 품었다. 이거 보러 기모노 앞에 이렇게. 그죠? 남진 있는 계집은 까맣게 니를 이빨을 이렇게 까맣게 칠했다는. 남진 있는 계집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남편 있는 사람은 이 이빨 이겁니다. 이빨을 까맣게 칠하고. 상상을 하면은 좀 그러네요. 이를 까맣게 치는 왜 그러죠? 뒤로 띠를 메고. 자, 띠를 어디로 맸다고요? 뒤로 맵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맸다. 과부처녀 갓나이. 얘는 남편 없는, 과부도 남편 없으니까 남편이 없는 대상들은 앞으로 띠를 메고 니를 칠지 아니었구나. 이빨 그냥 이유가 있는데 제가 설명은 못하겠어요. 설명하면 안 되는 거라. 남편이 있고 없고,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쪽 메고 뒤쪽 이빨을 까맣게 칠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내용은 요 부분은 이제 도착을 해서 뭐합니까? 일본의 문화를, 자, 사람들의 의복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길죠. 이게 근데 조금밖에 안 한 거예요.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핵심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핵심 정리하고 다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고전 문학은 사실은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만 학원에서 강의하더라도 이게 참 지루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좀 인강을 통해서 좀 적절히 천천히 다시 강의를 할 테니까 인터넷 강의 좀 잘 들어주시고요. 늘 얘기하는 부분 마지막에요. 클릭. 조회는 뭐 당연히 됐으니까 했을 거고 5분 이상 보셔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독 신청,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